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미각 선호도와 식습관에 대한 흥미로운 지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혹시 어릴 때 싫어했던 음식을 지금은 좋아하게 된 경험이 있나요? 우리의 미각은 과연 타고나는 걸까요? 아니면 살면서 변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지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이 지문의 핵심 요지는 바로 뇌의 유연성 덕분에 우리의 미각 선호와 식습관이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타고났다고 생각하거나 어릴 때 형성된 습관이라고 여겼던 것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는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사점을 줍니다. 그럼 이 글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는지 먼저 살펴볼까요? 먼저 첫 문장에서는 우리의 미각이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는 핵심 주장을 던집니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 가능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하고 아이들과 어른들의 미각 변화에 대한 비유와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각 변화를 위한 핵심 요소를 짚어주면서 글을 마무리합니다. 특히 이 글에서 중요한 개념은 바로 신경 가소성입니다. 뇌가 얼마나 유연하게 적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과학 용어인데요. 이 개념이 우리의 미각 변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첫 문장에서부터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문장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지문은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 주장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를 들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통해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첫 문장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문장을 보면 이 글의 핵심 주장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Taste preferences can be changed throughout our lives. 즉, 우리의 미각 선호도는 평생에 걸쳐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문장이 바로 이 글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문장 앞부분에 despite, 이 단어가 보이시죠? despite, 이 단어는 에도 불구하고 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뒤에는 learned eating behaviors, 이 표현과 같은 명사구가 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although, 이 접속사는 접속사라서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온다는 점과 구별해야 합니다. 필자는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을 먼저 인정하고 나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양보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learned eating behaviors that are formed 부분을 보면 that,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behaviors, 이 단어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된 학습된 식습관이라고 해석되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are formed, 이 동사는 선행사 behaviors에 맞춰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관계대명사의 역할과 수일치는 고등어법에서 아주 중요하니 꼭 기억해 두세요. 그럼 우리의 미각이 왜 변할 수 있을까요? 바로 due to neuroplasticity, our brain's amazing adaptability 때문입니다. 신경 가소성, 즉 우리 뇌의 놀라운 적응력 덕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이 글의 핵심, 과학적 근거가 됩니다. 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적응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콜론 뒤에 나오는 문장은 앞선 주장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There is far more flexibility in our food behaviors than most think.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식습관에는 훨씬 더 많은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심지어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 문장은 미각 변화의 가능성을 더욱 확고히 해줍니다. 두 번째 문장은 이러한 미각 변화의 유연성이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지 설명합니다. It's terrific news, but it's amazing news라고 말하며 두 가지 경우에 모두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들인지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adventurous eaters who want to expand their dinner menu, 이 표현을 보면 who, 이 관계대명사는 앞에 있는 eaters, 이 단어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저녁 메뉴를 확장하고 싶어하는 모험적인 미식가들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 want, 이 동사는 선행사 eaters에 맞춰 복수형으로 쓰였습니다. 앞서 본 dates, 이 관계대명사와 역할이 같죠? 이 문장에서는 but, 이 접속사가라는 등위 접속사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This is terrific news. 이 표현과 It's amazing news 라는 두 개의 절을 연결하면서 앞뒤 내용이 대조되거나 추가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험적인 미식가들에게도 좋지만 나쁜 식습관을 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소식이라고 강조하며 두 가지 경우를 병렬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those eager to break poor diet habits, 즉 나쁜 식습관을 깨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소식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eager to break, 이 표현은 무엇을 열망하는 이라는 의미로 to 부정사가 eager, 이 형용사를 수식하여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각 변화의 가능성은 단순히 새로운 맛을 즐기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삶을 위한 변화의 희망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비유를 통해 미각 변화의 가능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Just as kids gradually learn to like nutritious foods, so too can adults readjust their taste. 아이들이 점차 영양가 있는 음식을 좋아하게 되는 것처럼 어른들도 미각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은 미각 변화가 자연스럽고 점진적인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just as, so too, 이 구문은 A인 것처럼 B도 그러하다는 의미로 두 상황의 유사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아이들이 건강한 음식을 배우는 것과 어른들이 미각을 재조정하는 것을 비교하며 미각 변화가 보편적인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이 구문은 글의 논리적 전개를 파악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so too, can adults readjust their taste 부분에서는 so too, 이 표현 뒤에 주어와 동사가 도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adults can readjust인데 so too, 이 표현과 같은 강조 부사구가 문두에 오면서 can, 이 조동사가 주어 adults, 이 단어 앞으로 나온 형태입니다. 이러한 도치 구문은 문장의 강조를 위해 사용되며 주어와 동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gradually learn to like, 이 표현에서 gradually, 이 단어는 점진적으로라는 의미로 미각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진행됨을 보여줍니다. learning, 이 동사는 뒤에 to like, 이 표현과 같이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여 하는 것을 배우다라는 의미를 만듭니다. 이처럼 어떤 동사가 to 부정사를 취하는지 아는 것은 정확한 해석에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문장은 앞선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합니다. Many who switch from processed grain foods like white bread and white rice to whole grain types, 즉 흰빵이나 흰쌀 같은 가공 곡물에서 통곡물로 바꾸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미각을 변화시키는지 보여줍니다. For instance, 이 표현으로 예시임을 명확히 하고 있죠. 여기서도 many who switch, 이 표현에서 who, 이 관계대명사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많은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switch from A to B, 이 표현은 A에서 B로 바꾸다라는 의미로 식습관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관계대명사의 역할은 이제 익숙하시죠? 그리고 processed grain foods like white bread and white rice, 이 표현에서 like, 이 동사는 동사가 아니라 와 같은이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가공된 곡물 식품의 구체적인 예시로 흰빵과 흰쌀을 들고 있는 거죠. like, 이 동사가 동사로 쓰일 때와 전치사로 쓰일 때의 의미와 문장 구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식습관을 바꾼 사람들은 gradually learn to prefer the nutty flavors and chewy textures, 즉 점차 고소한 맛과 쫄깃한 식감을 선호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예시를 통해 미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nutty flavors, 이 표현과 chewy textures, 이 표현은 통곡물의 특징적인 맛과 식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은 이 글의 결론이자 미각 변화를 위한 핵심 요소를 제시합니다. Repeated exposure and the willingness to change is the key. 즉, 반복적인 노출과 변화하려는 의지가 핵심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우리의 미각이 실제로 변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입니다. Repeated exposure. 이 표현과 a willingness to change. 이 표현이 and 이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지만 동사는 is, 이 동사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반복적인 노출과 변화하려는 의지, 이 두 가지가 합쳐져 하나의 핵심 요소를 이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복합 주어라고 해서 항상 복수 동사를 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a willingness to change. 이 표현에서 to change. 이 표현은 앞에 있는 willingness. 이 명사를 수식하여 변화하려는 의지라는 의미를 만듭니다. 이처럼 to 부정사는 명사 뒤에서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to 부정사의 다양한 용법을 이해하는 것은 문장 해석에 필수적입니다. 이제 지문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핵심 어휘들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neuroplasticity. 이 단어는 이 글의 핵심 과학 개념입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번역되는데 뇌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미각이 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 신경 가소성 덕분인 거죠. 다음으로 adaptability. 이 단어와 flexibility. 이 단어입니다. adaptability. 이 단어는 적응력을 flexibility. 이 단어는 유연성을 의미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신경과 소성의 본질을 설명하며 우리의 미각 선호와 식습관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다는 글의 핵심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개념어들입니다. 이 단어들이 없었다면 미각 변화의 가능성을 설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gradually, exposure, willingness 이 단어를 보겠습니다. gradually 이 단어는 점진적으로 라는 뜻으로 미각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exposure 이 단어는 노출, willingness 이 단어는 의지를 의미하는데요. 이 두 단어는 미각 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방법이자 조건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즉, 꾸준히 새로운 맛에 노출되고 변화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미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지문을 통해 우리의 미각 선호도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뇌의 놀라운 유연성인 신경 가소성 덕분에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거나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을 개선하려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런 종류의 지문을 독해할 때는 글의 주장이 무엇인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는 어떻게 제시되는지, 마지막 결론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문법 포인트들도 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